네, 10번째 주제로 이웃,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한 개인에게 이름이라는 고유 명사뿐만 아니라 집합체를 지칭하는 어떤 일반 명사가 따라다니는가에 따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멤버십이라면 질투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멤버십이라면 질투심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멤버십을 때로는 인종이, 때로는 국적이 결정합니다. 어떤 멤버십을 갖고 태어났는가에 따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이라는 조건은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면 된다는 격언은 사실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하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네, 거의 가깝죠. 불과한지 모르겠지만 가깝습니다. 굉장히 그 하얀 거짓말에. 사람 무리를 지어요. 무리를 지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서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리가 제공하는 이득에 달콤함에 눈을 뜬 사람들이 집단을 이룰 때 패가 형성되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패거리가 이익 집단화된 패당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패당의 염증을 느끼고 돌아선 사람들이 이웃을 만들고자 해도 환영해줄 이웃이 없을 때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타트넘의 책 제목처럼 나 홀로 볼링이 벌어집니다. 볼링 for 콜럼바인의 마이클 뭐시냐 그 있죠? 예, 볼링 for 콜럼바인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이클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 시코 있죠? 시코 제작자 있잖아요. 예, 그 다음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선 이웃이 없는 사람들이 혼자 볼링을 치는 해괴한 현상이 발생하듯이 한국에선 혼자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후회적인 공동체인 이웃은 정주, 즉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부동산 유목민인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음은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주할 터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이웃한 사람의 가치는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무를 때만 의미를 지닙니다. 나그네 끼리는 원래 서로 관심이 없는 법이래요. 전 나은한테 관심 있지만 아무튼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11번째 주제는 성공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금력 앞에서 권력도 맥을 못 추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확장되는 사회에서 성공은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 규칙과도 같습니다. 성공에 목숨 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기 개발서 출간 열풍도 멈출 줄 모릅니다. 자기 개발서는 하이틴 로맨스만큼이나 모범생처럼 장르의 관습을 충실히 지킵니다. 1859년 사뮤엘 스마일스가 쓴 자기 개발서의 전설 자조로는 자기 개발서 장르 규칙의 원조격이에요. 저도 때는 사뮤엘 스마일스의 스스로를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라는 구절을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자기 개발 유형의 서적을 옛날처럼 잘 보진 않아요. 거의 보지 않죠, 다 그 밥에 그나물 같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 있고, 거기에 깊게 감명받아서, 우와, 나도 성공하겠는데? 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좀 의문을 짓거든요. 자조로는 성공과 실패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자기 개발 장르의 규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는 건 말이죠. 사회과학이 아프리카 저 발전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등장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자기 개발서의 장르 규칙에 따르면 그건 핑계, 긴 건물에 내게 그런 핑계는 되지 않는 그런 핑계입니다. 자, 자기 개발서는 계급 법칙을 숨깁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기 개발서의 논리 속에서는 삶의 태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책이 놓여 있는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는 계급 법칙을 따릅니다. 자기 개발서의 관념 속에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현실에서 하늘은 돕도록 예정되어 있는 계급에 속한 자만을 돕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고 잔혹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냉정하죠. 냉정해.
자, 12번째 주제는 명예, 언어예요. 언어. 예. 자,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시절, 노동은 땀과 흙이 묻어있는 더러운 더티한 단어 워드였어요. 그리고 이와 달리 노동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특별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단지 명예를 위해 매진하는 특권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네덜란드 문화사가인 하위징하는 노동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하여 놀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 아닌 놀이에서 찾기 위해 놀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호모 루덴스가 주인공인 책을 썼어요. 호모 루덴스는 노동이 아니라 놀이로부터 학문, 예술과 같은 인간의 고귀한 정신적 산물과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호모 루덴스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인간인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세상을 장악하기 이전 영리 활동 대신 놀이라는 비노동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던 특권층 호모 루덴스의 삶과 명예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관한 보고서예요. 노동하는 사람은 경제적 보상을 바라지만 호모 루덴스라는 명예라는 상을 돈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호모 이코노미쿠스에겐 이윤 실현에 방해된다면 명예 따위는 언제든 버릴 수 있죠. 명예를 살 수 있을 만큼 부를 지니고도 더욱더 탐욕스러워지기만 하는 부자들, 명예 대신 돈을 버릴 길을 선택했으면서도 종국에는 명예조차 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평범한 노동을 하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는 감히 명예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13번째 주제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문명인의 전유물이에요. 수치심은 자기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소비 자본주의는 수치심 자극이 그 어떤 판매 기법보다도 효과적임을 알아챘어요. 소비주의 사회에서 체면이란 관념적 상태가 아니라 소비 수준의 증명이 돼요. 이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즉 라이프스타일 조차도 단어의 뜻이 바뀌어 소비의 대상이 됩니다. 체면치레가 유행에 따른 삶이 되고 수치심이 소비주의에 의해 속리화되면 의인의 자리를 연예인, 셀레브리티가 대신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질까봐 텔레비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시콜콜 알려줍니다. 텔레비전 예절 학교에 의해 수치심이 끝없이 속리화되면 수치심의 영역은 점점 사소한 대상으로 축소되어요. 14번째 주제는 취미입니다. 취미는 직업 이외의 행동이자 동시에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기호에 의해 만져져요. 취미의 판명 조건은 개인의 취향이에요. 취향이 사소한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계급적 지위를 담는 그릇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주말에 골프채를 들고 룰라랄라 남서울 시시 이런데 골프채를 들고 필드로 간다는 것은 운동을 좋아하는 기호가 아니라 돈 좀 벌었어 라는 상징이에요. 취향의 전쟁터에선 개인들의 기호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취향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에서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전쟁 참여자들의 경제적 지위와 학벌이에요. 본래 취미는 귀족의 노름이에요.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특권 세력이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취미는 귀족적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취미 인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19세기의 취미 인간이 댄디나 보헤미안의 이미지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취미 인간은 때로는 긱, 오타쿠 또는 페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긱, 오타쿠, 페인과 같은 용어들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어마어마하죠. 사회적 부정자를 의미하는 뉘앙스가 매우 강했던 긱, 오타쿠 등이 긍정적 뉘앙스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몇몇 인물 덕택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젊은 시절에는 컴퓨터 기기에 불과했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으로 대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고추장이 익는 시간이 필요하듯 간섭하지 않고 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기다려준다고 놀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줄 모른다면 미래의 스티브 잡스는 기대하지 않는 게 나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